안녕하세요.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사의 입장이 아니라 보호자의 입장에서 교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 역시 교사이기 이전에 학부모예요. 즉 보호자입니다. 내 아이를 새로운 환경에 맡긴다는 것이 저 역시 항상 걱정스러워요. 뉴스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가 자극적으로 많이 쏟아지고 있고, 특히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유아, 저학년, 장애를 가진 자녀들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종종 그런 걱정들이 불신이 되어서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죠.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학교 교육이 문제라며 교사를 믿지 않고, 또 교사는 교사대로 가정교육이 문제라며 보호자를 탓하다 보면 이런 분위기에서 정말 작은 문제라도 하나 생기는 날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호자? 교사?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누구의 잘못이건 간에 보호자와 교사가 대립을 할 때 그 사이에 낀 아이들은 그 분위기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당사자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오히려 이런 피해를 입을까봐 정말 꼭 말해야 되는 사항도 말 한마디 못하고 가슴앓이 하시는 보호자들도 있으실 거예요. 정말 저도 아이를 낳고 나니까 고민이더라고요. 우리 아이에게 불합리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지, 아니면 아이가 그 교실에 있기 때문에 그냥 참아야 할지 참 난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히 좋은 교사는 보호자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쁜 개가 없다고 하죠. 그런데 세상에는 나쁜 아이도 없을 뿐더러 나쁜 교사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있죠. 같은 교사라고 해도 저런 교사가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신기하게도 그 교사와 잘 맞는 학생과 학부모가 또 있어요. 분명히 땡땡 교사는 주변 엄마들에게 신임이 두텁고 일 잘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교사라고 하는데, 우리 집 아이와 저와는 또 안 맞을 수 있어요. 반대로 또 다른 땡땡 교사는 엄마들 사이에서 참 별로라고 하는데 또 우리 아이와 또 저랑은 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가치관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은 학부모, 즉 보호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좋은 교사를 만나는 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파라군의 유명한 학교에 가야지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의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주듯이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에게도 공부시킬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약 수험생 자녀가 있다고 했을 때 되게 자녀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죠. 저는 교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아이가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내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도 편안하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 불만이 유독 많은 반의 담임교사는 마음 편할 리가 없겠죠. 옛날에는 정말 촌지로 교사를 격려했다고 하죠. 요즘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이제 촌지라는 문화가 사라졌으니 좋은 교사를 만드는 것은 더 쉬워졌습니다. 1번. 일단 우리 선생님에게 믿고 맡겨주세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 교사라는 낯선 이름의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아이를 맡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신과 불안으로 무장된 모습으로 교사를 대했을 때 교사 역시 사람인지라 느끼죠. 우선은 믿어주세요. 우리 아이의 선생님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신다면 정말 극소수의 이상한 교사가 아닌 다음에는 그 믿음과 신뢰에 교사들도 보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이에 대한 사랑의 출발점은 학교가 아니라 집입니다. 교사 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의 말투와 행동, 평소에 학교 생활만 조금 관찰해도 이 아이가 가정에서 정서적으로 어떤 환경인지를 대략 알 수 있어요. 말로만 자녀를 위하는 부모와
엄하게 기르지만 진심으로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스킨십을 자주 해준다고 해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종종 그런 표면적인 것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세요. 그리고는 교사에게는 좀 더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사랑을 요구해요. 그런데 가정에서 정서적으로 사랑을 주지 못했는데 교사에게 우리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달라고 하는 건 모순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사들의 눈에는 다 보이는데 교사가 보살도 아니고 어떻게 가정에서도 주지 못한 사랑을 그 아이에게 온전히 줄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받고 싶은 대접이 있다면 일단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서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교사가 우리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소한 가정통신문이나 과제 등을 세세하게 챙겨서 보내세요. 교사들도 그러면 이 집은 세세하게 신경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도 모르게 좀 더 신경이 그 아이에게 바짝 더 설 수밖에 없어요. 교사가 또 우리 아이에게 좀 더 예쁜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가정에서부터 예쁜 말을 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지만 예쁜 말을 하는 아이에게 과연 어떤 교사가 폭언을 할까요? 근데 그런 교사가 있겠죠? 예쁜 말을 하는데도 그런 교사가 있다면 그 교사는 그렇게 내 아이가 학교에서 받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가정에서부터 출발시켜 주셔야 교사들도 그거를 보고 그걸 느끼고 그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긍정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서 아이에게 보호막을 만들어주세요. 뉴스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가 요즘 유독 많이 나오죠. 대개 학대를 하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분명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보다 낮고 약한 사람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자녀나 장애를 가진 자녀의 보호자의 경우에 혹시 우리 아이가 교사에게 학대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클 거예요. 근데 또 그 학대하는 교사는 그 반의 모든 아이를 학대하는 건 또 아니에요. 만만한 상대를 찾는 거죠.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보다 관심이 덜한 아이에게 폭언이 더 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근데 항상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한번 폭언을 했거나 폭행을 했는데 잘 넘어갔네.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 반복이 되고 죄책감도 사라지고 그게 잦아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학대가 다 그렇지만 말이에요. 의사표현이 잘 안 되는 아이의 경우에는 그래서 보호자의 관심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혹시 우리 아이가 너무 예민하게 신경을 곤두세우시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의심을 하게 돼서 엄한 사람을 잡게 되고 또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죄 없는 교사와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의심이 아닌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교사에게 적절한 응원과 또 협조 그리고 감사의 표현이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이 긍정적인 메시지에는 단순히 그냥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우리 아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는 무언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CCTV로도 우리 아이를 학대에서 보호할 수 없어요. 사각지대도 있고 심지어 CCTV가 있어도 학대는 생기는 곳은 또 생기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이 긍정의 메시지로 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사들을 정말 피하기 위해서 역시나 우리가 아이의 교육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그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교사를 하면서 정말 느끼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보호자가 되면서부터는 진짜 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깍듯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 상담을 받으면 정말 두 손으로 받아요. 저는 그게 왜냐면 내가 존중을 해야만 내 아이도 교사에게 존중을 할 마음이 생기고 그런 존중들이 서로의 신뢰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절대 아이 앞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그 어떤 서운한 말도 하지 않아요. 아이에게는 내일도 봐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스승이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항상 마음 맞는 교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만나기 어렵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교사에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도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봤어요. 석봉이가 지금 유치원을 다니는데 앞으로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을 다니게 되면 정말 이제 많은 선생님들과 보호자의 관계로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최후의 방법으로 뭐 정말 긍정의 메시지까지 보내보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교사와 보호자 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내 아이가 그 학교 다니는 그 순간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네,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해야 한다면 오히려 저는 제가 먼저 피하고 싶어요. 아이를 위해서.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피하는 거죠. 결국 그러면 전학이 답이냐? 그럼 이게 답이야? 이런 저의 생각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전학이라는 게 또 말 그대로 쉽게 또 쉬운 절차는 아니에요. 뭐 말대로 전학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하지만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제가 바꿀 수 있지만 고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어느 정도의 선까지인 조율해 보지만 보호자와 교사의 관계에서 결국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네, 서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가치관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 다른 스승을 만나는 것이 최선이자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말이에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는 교사의 든든한 백이 되어줘야 되고 교사 역시 이런 부모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서로가 한편이 되어야 돼요. 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한편이 되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죠. 교사, 보호자, 아이 이렇게 3인 1조 경기를 힘을 합쳐서 결승전까지 골인을 하는 것이야말로 네, 보호자인 우리가 내 아이에게 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교사지만 저도 제 아이가 새학기를 맞이했을 때 어떤 교사를 만나게 될지 항상 떨리고 기대가 됩니다. 내 아이가 중요한 만큼 내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와 그 관계가 원만해지도록 그렇다고 해서 원만해지지 않으려는 학부모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올해는 맡겼잖아요. 올해는 내 아이를 1년을 맡겼으면 좀 더 믿고 좀 더 응원을 해주면서 교사와 한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네, 저 역시도 보호자로서 우리 석봉이의 선생님과 한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저는 특수교사로서 우리의 보호자 학부모들과 또 한편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